왜 나만 쉽게 무시당할까요? 왜 내가 말하면 흘려듣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오, 그거 맞는 말이네가 됩니까? 왜 내가 자리에 있는데 나만 없는 것처럼 대화가 흘러갑니까?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분명히 먼저 말했는데 내 말은 씹히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니까 그게 채택이 됩니다. 그 순간 기분이 어떻습니까? 황당합니까? 억울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말을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탓합니까? 참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더 심해집니다. 한 번 무시당하고 아무 말 안 하면 상대는 학습합니다. 이 사람은 눌러도 된다고. 이 사람은 선이 없다고. 그 다음부터는 더 쉽게 넘어옵니다. 더 가볍게 대합니다. 더 자주 무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젊었을 때는 직함이 있었습니다.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직함과 역할이 나를 대신 지켜줬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는 순간 맨몸으로 서야 합니다. 그 맨몸으로 섰을 때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 말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이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면 안 됩니까? 억울해야 맞습니다. 그 억울함이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만든 겁니다. 그 억울함이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제대로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 알게 되는 순간 딱 한마디가 보입니다. 그 한마디가 뭔지는 오늘 이 영상 안에서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자리입니다. 6명이 앉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당신이 말을 꺼냅니다. 그 동네 새로 생긴 데 가봤어요? 거기 꽤 괜찮던데.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들 그쪽으로 갑니다. 당신은 혼자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나쁘게 대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싫은 소리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신 말이 없던 것처럼 지나쳐진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무시입니다. 폭력적인 무시가 아니라 조용한 무시. 누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그 느낌. 그 느낌 아십니까?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신이 의견을 냈습니다. 합리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근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말합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유도 없습니다. 대안도 없습니다. 그냥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합니다. 당신은 더 설명하려다가 멈춥니다. 괜히 더 이야기하면 고집스럽게 보이는 거 아닌가. 그렇게 물러납니다.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서운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겁니다. 무력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느낌. 내가 뭘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그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이 자꾸 반복되면 결국 아예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의견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냥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걸 지켜봅니다. 그게 가장 나쁜 결말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오랜 친구들 모임에 가면 항상 말이 많은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은 늘 채택이 됩니다. 반면 조용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냥 흘러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따로 있고 좋은 말 해도 묻히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씨입니다. 올해 68입니다. 40년을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작은 지방 도시에서 시작해서 퇴직할 때는 부서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조용하게 자기 일을 했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았고 튀지 않으려 했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만에 알았습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아내가 오래전부터 다니던 동네 문화센터에 같이 등록을 했습니다. 수채화 수업이었습니다. 살면서 그림 한 번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었는데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첫날은 그냥 앉아서 들었습니다. 두 번째 날도 그냥 봤습니다. 세 번째 날 강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색을 어떻게 섞으면 좋을지 생각 있으신 분 있어요? 김정수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용기를 냈습니다. 노랑을 조금 더 넣으면 어떨까요? 강사가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반응 없이 다른 사람한테 시선을 옮겼습니다. 바로 옆에 앉은 50대 여성이 파란색이요라고 했습니다. 강사가 맞아요. 파란색을 좀 더 넣으면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김정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내렸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냥 수업 중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거기 나이 드신 남자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좀 어색한 거겠지. 그 말이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수 씨가 말하면 대화가 끊겼습니다. 쉬는 시간에 335 이야기를 나눌 때 김정수 씨가 끼면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졌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좋은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실없는 소리도 해봤습니다. 근데 뭘 해도 그 벽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 몇 명이 근처 카페에 가자고 했습니다. 김정수 씨는 조금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 무리가 그냥 먼저 나갔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김정수 씨는 혼자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혼자 집으로 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40년을 일했습니다. 그 안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고 부하 직원들을 이끌었고 어디에서든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에서 동네 아주머니들 무리에 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럽지 않았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서러운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정이 정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4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퇴직 후에 갑자기 사람들에게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게 서럽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왜 생긴 걸까요? 그 문화센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입니까? 강사가 못된 사람이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김정수 씨에게는 그동안 그를 보호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직함이었습니다. 그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가 결정을 하면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게 그의 존재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의 존재감이 아니었습니다. 직함의 존재감이었습니다. 직함이 사라지자 사람들이 그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한테는 어디까지 해도 되는가? 이 사람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그 질문에 김정수 씨는 아무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의견이 무시당했을 때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카페에 안 불렀을 때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계속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반응들이 모여서 하나의 정보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편하게 대해도 된다. 그게 전부입니다. 악의가 아닙니다. 계획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작동한 겁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태도를 읽으면서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결론이 무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보입니다. 문제는 상대가 아닙니다. 나의 태도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억울하게 들립니다. 당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참아온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를 바꾸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내 태도를 바꾸는 건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태도가 달라지면 상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시작이 되는 게 바로 그 한마디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화내는 말이 아닙니다. 설명하는 말도 아닙니다. 딱 한 줄입니다. 저는 그 방식으로는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저는 그 방식으로는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 말이냐고요? 화났어요라는 말은 감정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할지 아십니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비웃거나 달래거나 어느 쪽이든 주도권이 상대한테 갑니다. 왜 그러세요는 질문입니다. 질문은 상대에게 발언권을 줍니다. 상대가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내가 그 이유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화의 흐름이 상대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식으로는 대화하지 않겠습니다는 다릅니다. 이 말은 선언입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대우받지 않겠다는 선언.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딱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기준이 있구나. 그 생각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다시 김정수 씨로 돌아갑니다. 이번엔 다른 날입니다. 수업 중에 또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김정수 씨가 의견을 냈습니다. 강사가 또 아무 반응 없이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김정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의견은 듣지 않으시는 건가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묻는 것처럼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강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 죄송해요. 노랑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까 제가 미처 못 들었어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계속됐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소란이 없었습니다.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강사는 김정수 씨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강생들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봤습니다. 이 사람이 조용히 말했을 때 강사가 사과했다는 것을. 그 장면 하나가 김정수 씨에 대한 인식을 바꿨습니다. 한마디가 한 겁니다. 왜 이게 통하는지 이제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은 기준이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뇌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허용하는가? 이 사람은 어디서 반응하는가? 이 사람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그 계산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의 결과가 태도로 나옵니다. 경계선이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조심합니다. 경계선이 없는 사람한테는 편하게 대합니다. 때로는 그 편함이 무시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무시를 막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경계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말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그 한마디입니다.
저는 그 방식으로는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싸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의 지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부터는 안 된다는 지도. 그 지도가 분명할수록 상대는 그 지도를 따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효과가 있으려면 그 말에 뿌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뿌리 없는 말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말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뭔지 조선시대 한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사상가였습니다.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권력을 잃었고 가족과 떨어졌고 세상에서 버려진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수백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 속에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중자애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남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20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린 말과 정확히 같습니다. 나의 태도가 먼저라는 것.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 다산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수신이 되지 않으면 재가도 이루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먼저 바로잡아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바로잡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그걸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기준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글을 썼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기준이 그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천하를 이기는 것보다 어렵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말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는 것. 그게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 순간의 두려움, 어색함, 민망함에 지는 겁니다. 그 감정들을 이기고 조용하게 그 한마디를 할 수 있을 때 그게 자기 자신을 이긴 겁니다. 다산이 200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 말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3가지 상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 또는 사회활동입니다. 퇴직 후에도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 자치 모임, 파트타임 일을 하십니다. 그 안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내가 내린 결정을 누군가 쉽게 뒤집거나 내가 뭔가를 말하면 에이, 그냥 넘어가줘라는 반응을 받을 때 그때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말합니다. 제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는 결정이 갑자기 바뀔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 부분은 저와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많이 달지 않습니다. 짧게, 분명하게. 그리고 기다립니다. 상대가 답할 차례입니다. 내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래된 친구 관계입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편하게 대하다가 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사실은 무시입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사실은 낮춰보는 말입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 나이에 그게 뭐야? 너 그때도 그랬잖아. 기억 안 나냐? 이런 말 들을 때 같이 웃어넘기면 안 됩니다. 같이 웃으면 그 말에 동의한 게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웃음 없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 말은 나한테 좀 불편하다. 그게 끝입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 달지 않습니다. 친구가 왜? 그냥 농담인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농담이어도 나한테는 불편해. 딱 그것만 합니다. 그리고 화제를 바꿉니다.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을 한번 보여준 겁니다. 그 한 번이 쌓이면 그 친구의 말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일반적인 인간관계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거나 자주 보지 않는 사람인데 갑자기 함부로 대할 때입니다. 말을 끊거나 이유 없이 반대하거나 내 앞에서 나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내릴 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표정입니다. 이 말을 할 때 표정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화난 표정도 아니고 상처받은 표정도 아닙니다. 그냥 평온하게, 마치 당연한 말을 하는 것처럼. 저는 그 방식으로는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평온한 표정으로, 보통 목소리로 흔들림 없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화내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존중은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나를 좀 존중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존중이 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더 약해 보입니다. 존중은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줄 때 상대도 나를 그렇게 대합니다. 그 태도가 뭔지 이미 아십니다.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조용하게, 분명하게,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18년을 유배지에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도 자기 자신의 기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이 그를 지켰고 그 기준이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를 기억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직함이 없어도 됩니다. 자리가 없어도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됩니다. 나이가 적어도 됩니다. 기준만 있으면 됩니다. 그 기준이 나를 지킵니다. 그 기준이 관계를 바꿉니다. 그 기준이 삶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두시면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한번 보고 끝낼 게 아니라 그 한마디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꺼내 보시는 영상입니다.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태도였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어떤 태도이고 싶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짧아도 됩니다. 딱 한 줄이어도 됩니다. 그 댓글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한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다산의 지혜 한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